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많은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창직. 오늘의 창직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국내 정리 열풍을 몰고 온 정리산업 1세대 주자에서 후배 양성으로 시장 확장까지. 베리굿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 대표. 그만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지난해 출연한 창직가분들을 모시고 그간의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정확히 정리 컨설턴트로는 1년 만에 출연이시죠. 그리고 지금은 신직업 창직가 협회도 이끌고 있습니다. 베리굿 정리 컨설팅 윤선현 대표, 꿈의 실현 백기락 대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과 올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결과가 상당히 방대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작년에 제가 이 방송 출연 이후에 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이 갔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동안 1년 동안은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일이 제가 책을 이제 두 번째 책이 출간되어서 네. 그 책과 관련된 일정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이나 이런 데 다니면 세미나도 좀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제 책의 출간 시기가 조금 그 어려운 일과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세월호 참사. 세월호 관련된 네.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책은 그렇게 이제 조금 주춤했으나 그래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동안 하지 않았던 활동들 중에 네. 이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 네. 많이 좀 다니게 되었고, 좀 대중적인 세미나 위주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1대1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 자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소규모 모임이나 1대1 미팅들도 많이 하면서 네. 그런 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도 좀 노력했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메이저 미디어에도 많이 출연을 하시지 않았나요? 그 전부터는 방송 출연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활동하는 시간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언론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어떤 이제 좀 인정을 해주셨는지 유명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출연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방송에서 가장 좀 관심이 있었던 주제는 좀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네. 다큐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많이 선호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컨설턴트 양성 커리큘럼을 체계화하는 거 이걸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정리 컨설턴트라는 이제 직업을 위한 교육을 그동안 많이 해왔었어요. 그동안은 뭐 이제 초창기에는 하루짜리 8시간짜리 교육도 진행했었고, 네. 이제 중요한 건 직업적인 활동을 위한 교육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 8시간 교육받고 직업을 가지고 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예. 그동안은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좀 체계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 지금 이제 진행하는 이제 저희 자체 교육으로는 이제 3일짜리 교육이 있고, 네. 지금 좀 넓은 시간, 그러니까 좀 많은 시간으로는 이제 120시간짜리 교육도 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등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남자 정리 컨설턴트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제가 처음 컨설턴트를 이제 시작했을 때는 이제 컨설턴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어떤 뭐 상담이나 이런 이제 요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었고요. 아. 제가 남자다 보니까 사실은 뭐 남자 컨설턴트 분들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네. 현실적으로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회사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컨설턴트 남자분이 4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남자 컨설턴트 분들의 지원과 어떤 이제 직업적인 활동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전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컨설턴트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주로 남자분들은 이제 사회 경험 같은 걸 많이 아. 하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여성 컨설턴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제 중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가정,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남자 컨설턴트들은 그래도 이제 기업,
또한 남자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뭐 영역으로 본다면 조금 이제 굉장히 좀 확대된 개념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뭐 그 성별의 문제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 그동안에 했던 활동, 어떤 전문성 이런 측면으로 보면 좀 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치열함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사실 해주셨는데 네. 그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초창기에 이제 컨설턴트 그 양성을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 네. 저희 회사에만 해도 거의 이제 수십 명의 컨설턴트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네. 어떤 생계에 관련된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일을 중단을 하거나 이제 가족의 반대에 의해서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일의 목적이나 네. 향후의 어떤 방향 속에 예. 생존과의 어떤 치열함이 더 있기 때문에 일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신중함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정을 뭐 어떤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치열함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감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 정리 컨설턴트라고 하면 가사 도우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좀 이미지 개선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직업 자체를 굉장히 전문성 있는 직업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처음부터 어떤 이제 방향을 가지고 진행했었기 때문에 네. 정리의 전문가라는 이미지는 사실 뭐 가정집을 잘 정리한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고객에 대한 어떤 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한다거나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초창기부터는 이제 네. 그 교육 내용들 중에 예. 이미지 메이킹 이런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었고 네. 제 주변에 있는 뭐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분들에게 조언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사실 교육을 하다 보면이나 이제 그 컨설턴트를 모집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뭐 딱 정해져 있는 스타일을 만들고 그걸 맞추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전문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뭐 내가 수익을 위해서 좀 일을 해보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네. 정리라는 어떤 분야나 그다음에 이제 미래 어떤 직업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뭐 앞으로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에게 정리를 통해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어떤 직업적인 사명감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한 분들을 최대한 좀 뽑으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도 보통 회사처럼 채용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요? 뭐 기본적인 서류에 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도 면제도 되게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컨설턴트를 뽑는다고 바로 저희가 채용하는 것보다는 네. 기본적인 어떤 그 보통 기업에선 수습이라고 부르는 활동처럼 인턴이나 수습처럼 컨설턴트로 실제 일하는 경험을 어느 정도 하게 만듭니다. 이제 저희는 지금 한 30회 정도 네. 시간으로 하면은 거의 200시간이 넘는 시간에 컨설팅 현장 경험을 보고 네. 그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정직 컨설턴트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갖죠. 굉장히 까다롭네요. 그게 또 인턴 과정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충분히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하고 싶다, 아니다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커리큘럼에 대한 체계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뭐 처음에 제가 8시간짜리 교육을 하다 보면 정리라는 어떤 분야 자체가 네네. 굉장히 좀 방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방대함을 사실 교육으로 담으려다 보면 8시간이라는 시간 자체는 좀 적죠. 물론 이 방대한 개념을 좀 체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제가 접근했던 방법은 네. 정리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상 어떤 이제 부분에 이제 좀 집중이 좀 했고 대상.
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옷장 정리를 음. 요청하시는 분들의 고객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옷장 정리 분야만 가지고 어. 교육 시간을 많이 늘렸고 네. 그 교육 자체 그 시간 그 음. 분야만 가지고도 예전에는 거의 어떤 이론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예. 뭐 교육장에서 해볼 수 있는 어떤 실습도 좀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현장 컨설팅을 이제 많이 교육에 이제 포함시켰기 때문에 네. 실제 현장에 가서 좀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뭐 시간을 늘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좀 더 전문성 있게 컨설턴트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 체계에 잡혀 있게 됐죠. 네, 좀 참여형 교육으로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그 웰스터디 임한규 대표가 네. 멘토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 환경을 조성하는 거랑 정리 컨설팅이랑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임한규 대표의 그 공부 환경 예. 조성 전문가나 이제 그 분야 하시는 컨설팅도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하고 좀 유사점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음, 공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공간에 있는 어떤 물건.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공간도 중요하고 물건도 중요하지만 네. 그 공간과 물건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음. 좀 더 이제 집중돼야 되는 거죠. 네. 뭐 그 방해를 사용하는 아이의 그렇죠. 미래의 어떤 뭐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네. 제가 하고 있는 정리 컨설팅도 단순하게 물건과 어떤 공간 측면보다는 저는 아, 그 집에 살고 있는 네. 그 어떤 인생의 미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좀 중점해서 교육을 처음에 이제 그 했기 때문에 네. 그 교육을 참여했던 그 이제 임한규 대표가 교육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육 때 했던 이야기 중에 네네. 정리 컨설팅의 분야는 굉장히 광대하다.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는 방대하지 않았지만 네. 제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들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 사례들만 보아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네. 예. 예를 들자면 이제 공부방을 정리하는 것도 그 분야만 가지고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그 고객분들 대상으로 하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화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 그 이야기를 듣고 네. 그걸 사업화시킨 모델이 임한규 대표 모델인 거죠. 예. 예, 멘토라고 할 만하네요. 저한테는 뭐 멘토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예.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방향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좀 융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리고 융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게 또 창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많은 분야들이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다가 또 동일 시장이잖아요. 네. 가정이라는 동일 시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융합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뭐 공부라는 게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 네. 그러면 이건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환경 컨설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누군가가 이론을 또 제시를 한 거죠. 네. 그 이론을 듣다 보니까 이 분야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융합과 세분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양날의 검일수가 또 있는 게 어. 그만큼 융합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분야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기존 시장에서 그 일을 유사하게 하던 분들에게는 네. 사실 또 경쟁 상대가 생기기도 한 그럼요. 거거든요. 예. 그 점에서는 이제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창직도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기존에서 본다면 또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또 경쟁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될까요? 우선은 네. 그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대체로는 제가 이제 세분화를 할 때는 그 시장이 너무 커져서 전문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많이 세분화가 이루어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빨라버리면 네. 시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이제 그렇잖아요. 시장이 넓을 때는 사람들이 여유로운데 네. 시장이 좁아지면 치열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많은 또 불필요한 에너지를 또 뺏기게 되고 네. 그런 점에서는 되려 예전에 예상 못했던 예. 경쟁자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상황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의 어떤 세분화나 접근을 좀 쉽게 생각하셨다가 이제 자기는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은데 좀 큰 분들한테 아이디어만 주는 상황이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그 큰 회사들이 침입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퇴출되는 수도 있죠. 그렇죠. 사실 그 시장에 이제 대표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업체들과 싸우기에는 우리 창직가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이제 모든 창직가분들은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늘 큰 기업들과 싸우죠. 그래서 그렇죠. 큰 기업들의 경영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스타트업들의 경영 전략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큰 회사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창직가분들은 시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많이 힘들죠. 네. 정말 많이 힘든데 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혼자 한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아, 어리다고 봐주지 않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소비자들은 봐주지 않잖아요. 네네. 그 점에서는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 때는 그만큼 큰 힘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작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되겠지 생각보다는 작아도 한다 그런 생각으로 미리 좀 많이 준비해 두는 게 좋죠. 뭐 예를 들면 네. 작으니까 시장 조사 같은 거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예. 생각하기보다는 아.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내가 좀 크다 보면 이런 경쟁자들과 맞닥뜨릴 수도 있겠네. 와.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 염두에는 두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할 때 하고요. 전혀 모르고 당할 때는 일단 긴장감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람이 너무 갑작스럽게 닥치면 네네.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그날이 왔다. 아. 오히려 뭐 전투 의지를 막 불태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 점에서는 충분하게 사색하는 시간이라든가 준비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길 좀 많이 권합니다. 네, 더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그렇죠.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윤선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SNS를 또 많이 하신다고요. 네.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그 마케팅 차원으로 SNS를 많이 이제 했었어요. 근데 네. 거의 이제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제 일상이나 뭐 그냥 생각들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정리해서 올렸었는데 네. 회사를 키워야 되고 이제 뭐 회사에 속해 있는 컨설턴트들도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좀 대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정립 그다음에 이제 컨설턴트라는 어떤 뭐 직업, 정리 컨설팅이라는 사업 이런 것을 좀 확대하는 측면으로 네. SNS 마케팅을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집중을 했죠.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정리 수납에 관련된 이제 어떤 컨텐츠, 팁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올렸고 저희 직원 한 명이 맡아가지고 이제 거의 하루에 한 개씩 계속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업데이트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이 하루에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네. 물론 뭐 그런 이에 시간을 쓴다고 바로 뭔가 효과를 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어떤 전문가들과 저희 이제 다른 업계에 이제 있는 분들과 좀 비교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전문성 있다, 좀 체계화돼 있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많이 주게 된 건 SNS를 통한 홍보였던 것 같습니다. 윤선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SNS 홍보를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충분히 보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방법인가요? 사실 창직가분들은 뭐 직원도 거의 없고 혼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할애하기가 또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뭐 현대 경영 이론에서 마케팅을 한 40% 봐요. 그 정도로 뭐 시장을 만들고 알리는 활동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네. M&A 시장에서는 이제 현물,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전체 가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느냐, 이 기업을 아느냐, 이 서비스를 아느냐 승부 갈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창직자이기 때문에 더 하셔야죠. 그렇군요. 상대적으로는. 네. 왜냐면 남들 안 할 때 해야지 티가 나지. 그렇죠. 남들 다 할 때 하면 규모에서 밀려서 결국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하루에 정말 직원을 뒀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앞서 계신 거고요. 네. 일정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시간과 비용이 동시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그 자체가 사실 양적인 차별화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누적의 효과가 또 나타나게 그렇죠. 되는 거고 예.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아주 잘하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창직가들에게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수납이나 정리 관련해서 사실 민간협회도 굉장히 많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슷비슷한 게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뭐 우리나라에 저만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 같은 건 하지 않았죠. 물론 당연히 네. 많은 분들이 생겨날 거라는 그런 예. 이제 그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어떤 고객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고객분들은 사실 가장 먼저 생긴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보다 더 전문가, 보다 그렇죠. 더 신뢰가 있는 기업에 음. 컨설팅 의뢰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뭐 5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도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처음부터 교육이나 이런 측면을 많이 좀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라는 어떤 인식에서는 아. 1인보다는 네. 아니면 어쩌면 이제 그 연구나 공부를 많이 오랜 시간 투자하지 못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은 이제 뭐 저 외에 저희 회사의 컨설턴트 중에 이제 좀 인지도 있거나 그런 분들이 좀 지금은 거의 없지만 네. 앞으로 이제 저 같은 저 정도 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표현 자체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이제 뭐 정리 컨설턴트라는 어떤 이제 뭐 그런 검색을 했을 때 많이 이제 노출도 되고 네. 그다음에 고객들에게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면 다른 어떤 이제 협회나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많은 민간 협회가 생겼지만 위협당할 수준은 현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전문성으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백기력 대표님. 이 스토리를 쭉 들어보고 나니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혹시 어떤 거 찝어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창직자분들이 약간 융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이제 융합을 창직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도 그 창직자들 때문에, 선도자들 때문에 네. 시장이 통합돼요. 아. 그러면 기존 시장에 지금까지는 활약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 통합되면서 시장은 커지지만 그렇죠. 그 시장에 이미 있는 기존의 어떤 기업들이 네. 새로운 시장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이제 경쟁력이죠. 뭐 규모의 경쟁력. 이제 지금은 이 분야에서 전문가지만 네. 이제 학습 속도랑이 또 있어요. 네. 그 기업이 나의 정 분야를 따라오는 시간보다 내가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야지 사실 생존이 가능한데 네. 나의 성장 속도보다 학습 속도가 빠르면 결국은 네. 시장을 뺏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따라하기는 쉽잖아요. 개발하는 건 어렵지만. 그렇죠. 네. 그 점에서 저희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브랜드죠. 브랜드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닌 브랜드 가치 때문에 프리미엄의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느냐의 승부가 이제는 필요하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한 거군요. 자, 그럼 브랜딩화하는 작업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브랜드는 전 세 가지 요소라고 쉽게 설명을 합니다. 네. 일단 시장이 어떤 기대를 하느냐.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두 번째, 신뢰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기억시키느냐. 예를 들면 이름, 진짜 이름이죠. 그 점에서는 지금 이제 윤선현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윤선현이라는 이름이 있고 네. 베리굿 정리 컨설팅이라는 회사 명칭이 있어요. 예. 이 둘 중에 무엇을 브랜드로 쓸 거냐. 아.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다른 경쟁 업체와 혹은 시장에서 어떤 차별화나 네. 포지션이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확장 단계이기 때문에 예. 보통 시장이 커지면은 대부분 업체들이 다 잘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지거나 기존의 어떤 메이저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니까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일찌감치 시작을 해 두시는 게 나중에 단기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뺏기시지 않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브랜딩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시장이 커지면 다 같이 성장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 시장 규모가 어떻다고 보시는지 그 일본에서는 굉장히 정리 열풍까지도 불었었다면서요? 네. 예. 뭐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나 이제 미국, 선진국에서는 훨씬 정리 시장이 이제 많이 형성돼 있고 네. 시장 규모도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도 뭐 다양한 협회나 전문가들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일본 우리나라보다 거의 몇백 배가 이제 큰 시장이죠. 그래서 뭐 일본은 이제 이게 직업적으로 이제 많은 활동들이 생기게 된 것이 어떤 정리가 열풍화되면서 네, 거의 네. 사회적인 이슈화 되면서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네. 정리 수납에 관련된 책 중에 일본에서 번역되어서 이제 출간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제 책도 이제 그 당시에 좀 뭐 베스트셀러에 오르긴 했는데 네. 이제 그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의 책도 거의 비슷한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일본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제 어떤 정리 열풍이 뭐 불었다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떤 뭐 이슈 메이킹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제 삶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네. 삶의 어떤 뭐 패턴 속에서 예. 정리에 대한 필요성들을 계속 느끼고 살다가 어느 순간 되면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사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정리 열풍이 올까요? 백기락 대표님?
뭐 윤선현 대표님을 저는 이제 네. 생각하면 아직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열풍이라는 게 오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네. 경쟁자가 쉽게 늘어납니다. 아.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 기업들이 준비가 철저하면 괜찮은데 네. 철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너무 큰 경쟁자를 만들어내는 수도 있고 시장이 혼탁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메인으로 하는 교육업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여행업하고 어느 정도 이제 공유가 이루어지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네. 교육업체들하고 비교가 될 정도 여행사들이 큽니다. 네. 그 점에서는 그 업체들이 교육에 뛰어들었을 때 이 타격이 엄청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빨리 안 오길 전 기대하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온다면 네. 역으로 우리가 여행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투어 디자인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면서 네. 준비는 계속 하되 이제 저희가 준비될 때까지는 안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그렇죠. 점에서는 열풍이 언젠가는 불 건데 그 불었을 때 나에게 유리한 열풍이냐, 그렇죠. 아니 불리하냐에서는 뭐 시장으로 보면 분명히 불 거고요. 다만 그 시기는 윤석열 대표님께 유리한 시기에 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창직이 여러 가지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네. 이제 1인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창직과 1인 기업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세요? 대부분 창직자분들은 결국은 1인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창직과 창업이 구분하기 힘든 것도 거기서 사실 맞아요. 출발을 하죠. 근데 네. 이제 창직과 창업의 가장 큰 차이를 전 얘기하라면 네. 창업은 그 사업 모델을 누가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요. 창직은 그 직업 모델을 권장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로는 경쟁자가 생기는 건 싫지만 네. 이 직업 자체는 많아지는 게 시장의 성장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네. 창직이 먼저 시장을 끌고 뒤에 창업이 들어가죠. 맞아요. 그 예. 점에서는 이제 겹쳐 보이지만 창직이 앞선 모델이고요. 다만 이제 창직하시는 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언젠가는 기업으로서의 경쟁에 노출된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창직의 어떤 그런 새로움에 너무 취해 있다가 경쟁에 취약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죠. 오히려 남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만 다 보여줬다가 큰 회사들한테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죠. 예, 저희가 창직을 해라, 창직에 대해서 알리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걸 잘 이끌어가고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결국은 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은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 컨설턴트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베리굿이라는 회사에 내가 의뢰할 것이냐를 고민하실 거거든요. 분명히. 네, 그렇죠. 그때 그 고민에 명쾌한 답이 돼야죠. 아 정말 내가 1위 업체는 여기 갈 건데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그래도 생존하기 쉽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시장이 작을 때는 금방 바뀌어버려요. 작은 이슈로도 이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점에서 이제 저희 창직자분들이 다 영세 업체일 수밖에 없는 예, 입장이잖아요. 그럼요. 시작하시는 상태니까. 네. 큰 회사들이나 그런 어떤 시장의 그런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흐름에 휘말려 버리면 네.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점을 늘 염두에 둬야죠. 그렇죠. 윤선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창직으로 시작해서 이제 창업도 하시고 기업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앞으로 발전 방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제 전문성 있는 직업으로 이 직업을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도 계속 양성을 하고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지만 네. 이제 그 타 기관이나 네. 어떤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중에 좀 더 전문성 있는 뭐 회사나 전문성을 인정받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의 어떤 이제 그 취업처럼 네. 어떤 컨설턴트로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기존에 이제 한 분야 어떤 전문가 뭐 아까 예를 들었던 이미지 메이킹을 했던 분이 네. 본인의 어떤 이제 그 직업에 대한 영속성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정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영역과 정리라는 것이 이제 결합시키면 좀 더
네.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같이 연결되게 되면 굉장히 또 더 좀 전문성 있는 기업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네네. 이제 회사의 어떤 사업 모델로 잡았던 게 예. 뭐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로펌이나 아. 연예인 뭐 소속 기획사 네. 이런 이제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음. 매니지먼트하고 이분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회사로서의 제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의 이제 뭐 계획도 좀 더 훈련된 좀 더 이제 전문성 있는 컨설턴트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모델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매니지먼트사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그 전문 컨설턴트를 조금 더 집중 관리하는 측면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요. 예, 지금 신직업 창직가 협회도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정리 컨설턴트로 지금 이제 6년 차예요. 네.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네. 지금까지 이제 생존해 있는데 예, 예. 그런 시간 동안에 제가 겪었던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 분야, 그러니까 이 뭐 어떤 직업을 만들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첫 경험이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뭐 선의를 베풀면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거의 없었죠. 네. 저 혼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죠. 공부해가면서 예.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과 돈도 많이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에는 어려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겠죠. 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네. 성공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이만기 대표처럼 뭐 네. 멘토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성공 사례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어떤 어려움, 어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거죠. 지금까지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뭐 이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경험했지만 네.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을 또 이제 저 같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혼자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이제 어떤 그룹 어떤 모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직업 창직가 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창직한 분들이 만든 첫 협회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요. 지금 일단 시장이 형성되는 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일단 네. 시장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거나 거기에 아젠다를 좀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데 네. 아무래도 혼자서 있다 보면 자기 일에 지금 빠져서 사실 이런 흐름 같은 것도 놓치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일단 모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첫 협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예. 네. 뭐 한 분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 과정에서 이런 협의체들이 생겨나는데요. 네. 이제 목적이 좀 불명확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협의체가 우리 구성원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거나 이익을 높이는 작업을 할 거냐 네. 우선적으로 아니면 이제 시장에 대한 아젠다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쪽으로 갈 거냐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애매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직이 작은데 여러 군데 신경을 쓰면 힘이 좀 더 그렇죠. 빠지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예. 점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목적의식이라든가 그런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들이 좀 충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검토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느끼는 어려움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신직업 창직가 협회가 시작된 지 이제 불과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두 그래서, 달. 네. 네. 지금까지도 이제 협회를 이제 향후 운영을 잘 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신직업 창직가 협회의 이제 어떤 성격에 맞게 네. 창직가들의 어떤 연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주로 협회의 어떤 그 활동 중에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게 신직업가를 모집을 하는 거였습니다. 네. 뭐 예비 신직업가도 있겠지만 어.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직업을 만들어서 네. 이제 창직가라고 이제 어떤 형태를 띌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협회를 설립하면서 정말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네. 예,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신직업 가라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어려움들은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협회에 이제 거의 20명이 넘는 이제 그 창직가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 어떤 사업이나 1인 기업 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어떤 그 협회 운영을 하기 위한 좀 더 이제 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지금 기울여야 될 바쁘니까 단계인데, 다들. 예, 바쁜 네. 분들이다 보니까 예. 예,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이거를 너무 이제 좀 급하고 예, 음. 뭔가 바로 성과를 볼 수 있는 예, 협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네.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이제 꾸려가야 될 협회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예, 우선은 창직가들 많이 모아보자 네. 예, 이런 예,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원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들만 다 모아도 그렇죠. 괜찮은 그 DB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네. 이런 뭐 방송이 줄 수 있는 효과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이제 뭐 여기 나오지 않으셨더라도 네. 예, 직업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 아 그렇죠. 내가 예, 네. 협회 같은데 좀 가입하면 좋겠다. 예, 뭐 검색하시면 또 뭐 다양한 협회들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2달 정도 됐다고 했는데 백기락 대표님이 볼 때는 좀 초반에 어떻게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예. 제가 최근에 그 기존의 뭐 기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좀 보면서 좀 알게 된 게요. 네. 이제는 이 성장 속도가 느리면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 점에서는 장기적인 전략은 좋은데 단기적으로도 좀 속도를 좀 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제 20명이라고 하지만 요즘 인터넷이나 소셜을 다들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네. 하루에 2,000명이 모일 수도 있거든요. 따져보면. 네. 근데 그런 모임이 이제 신직업 창직업 협회가 아니라 네. 다른 협회가 되면 한순간에 주도권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터넷 시대에는 이 성장 속도도 좀 중요하니까 네. 단기에 오히려 좀 빨리 성장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뭔가 확실한 그 지붕이 없으면 창직 지원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활동 무대가 있잖아요. 네. 지금 창직은 사실 일반인들이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정리 컨설턴트라는 이름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관심이 수도 있거든요. 없으면 그렇죠. 그럼 모를 수 누군가가 있죠. 이걸 알려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사람의 니즈라는 게 생길 수, 그러니까 안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듣고 나니까 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런 협회들이 아무래도 이제 소속된 그 회원들의 어떤 창직 모델만이라도 계속 네. 홍보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적극적이 되면 몰랐다가 저런 게 나한테 필요했어라는 네. 분들이 생길 수 있죠. 네. 당장 검색했을 때 안 나온다고 해서 사실 없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검색조차 할 키워드를 몰라서 못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이런 협회들이 아무래도 지붕이 되어주고 토대가 되어준다면 그 속의 구성원들이 아무래도 빠르죠. 뭐 한 평에서 일하는 것보다 10평짜리 할 때 좀 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 점에서는 협회들이 생겼다는 거는 그런 토대들을 좀 넓히는 데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협회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중요하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창직 1세대들이기 네. 때문에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확실하게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제 이런 새로운 분야죠. 네. 창직도 사실 새로운 흐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보통 자기는 창직자인데 네. 여러 개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창직 모델 간의 뭐 차이도 사실 알 수가 없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는 하는데 평가하기도 애매하죠. 그래서 1세대들이 이제 자신의 노하우를 많이 좀 드러내야 네. 연구자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속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점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창직은 곧 창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의 노하우, 나의 흐름을 공개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네. 뭐 팁은 공개할 수 있어도 나의 성장 과정의 전략적인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한 노하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이제 1세대들이 되돌아보면 우리도 이제 좀 어렵게 살다가 우리 예. 어떤 아버님, 어머니 세대들이 희생을 사실 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대가 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1세대라고 이제 본인이 인정이 된다면 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창직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한번 내가 여는데 한번 열쇠가 한번 되어보자라는 그런 좀 사명감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좀 나는 선구자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네. 같아요. 많은 창직가분들이 사실 윤 대표님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벤치마킹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쩌면 네, 그런 좋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뭐 SNS를 이용해서든 이메일로 네. 심지어 초등학생 중에 한 명도 이 정리 컨설팅 초등학생이요? 정리를 잘하는 것 같다. 오. 그래서 검색하다가 정리 컨설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와. 나중에 향후에 뭐 대학 갈 때 뭘 네. 전공해야 되냐 뭐 이런 그렇죠. 질문들도 막 받아요. 오, 대단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만 봐도 제가 이제 직업에 대한 음. 그래도 나름 이쪽 분야에서는 제가 하나의 그렇죠. 직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제가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자신과의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생존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향후에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목표를 가질지에 대한 좀 더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게 수익에 대한 구체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직업적인 활동의 구체성이 있고 그냥 정말 일적으로만 이 일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업 상담도 많이 받는데 저한테 가장 많이 이제 여쭤보신 질문이 네. 그 직업 가지면 얼마를 벌 수 있냐. 예. 그렇죠. 딱 구체적으로 일당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저도 하루에 얼마 정도 벌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일당의 기준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당이 이게 평생 일당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냥 지금 받는 일당을 받아서 내가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직업적인 비전, 뭐 어떤 구체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은 뭐 얼마인데 앞으로 이 직업을 가지고 뭐 하루에 얼마를 벌겠다, 한 달 얼마를 벌겠다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비전까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자신의 꿈을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 직업이라기보다는 직장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업적으로 안정이 된 케이스지만 아직까지는 창직가들이 좀 방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창직가 협회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될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직업 창직가 협회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보통 협회들이 크게 성장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로는 이제 회원들이 내는 회비. 회비. 네, 예. 낼 만한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협회라는 어떤 조직을 이제 뭐 사단법이나 시행거나 해서 네. 정부 사업이라든가 큰 사업들을 수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명의 개인 회사에게 주기에는 사업 단위가 너무 크게 되면 수주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런 협회들이 또 규모의 경제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양쪽 다 모델이 좀 틀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명한 목적 의식이에요. 제일 좋은 건 사실 사업을 안 따도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낼 만큼의 이유가 있으면 제일 좋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다들 작은 회사들인데 네. 나갈 방향을 보여준다거나 예. 저도 이렇게 그룹을 몇 개 지어서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요. 분기에 한 번씩 이제 경제 브리핑 같은 걸 해요. 네. 뭐 경제 전망서 1년에 한 번은 나오지만 예. 요즘은 1년 단위가 너무 길기 때문에 예. 적어도 우리가 속해 있는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오. 내가 분기에 한 번은 정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근데 많이들은 안 오시는데 오신 분들은 몰랐죠. 그런 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걸 듣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이제 창직가 협회시니까 현재 창직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어떤 직업은 뜨고 있고 어떤 직업은 정체다. 또 새로운 직업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 두 직업은 나중에 경쟁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아래 분들에게 제공한다면 회비 낼 만한 이유가 충분하죠. 또 나아가서 조직력이 그렇죠. 강해져서 네. 분명히 창직이라는 모델이 현재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차세대 직업 모델로는 괜찮거든요. 네. 그 점에서는 정부의 니즈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서 제한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런 역량이 또 생긴다면 사단법인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또 제한하고 예를 들면 뭐 창직가 협회 아까 120시간짜리 뭐 네. 그런 프로그램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한 뭐 20개 정도 직업에 한 4,000명 정도를 양성해달라. 그래서 올해 뭐 한 8억 뭐 10억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정부 쪽에서는. 그러면 경쟁자가 생기는 측면에서는 안 좋지만 네. 단번에 8억, 10억, 뭐 20억짜리 시장이 또 형성되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이 협회라는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그런 시장을 또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를 만들 때 목적의식을 그 정도까지 가져가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지금은 우리가 해외 창직 모델을 많이 수입하는 네. 상황인데 예.
저는 한국이야말로 창직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지금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사실 음. 우리가 10몇 년 전 이미 모델이 있었거든요. 네. 글로벌화에 실패를 했던 거지. 그 점에서는 음. 이제 한국은 충분히 글로벌화가 돼 있는 나라니까 어. 우리가 먼저 직업을 실험해서 밖에 나가는. 아. 실제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국 사람들이 욕하면 전 세계에 컴플레인이 생기지 않는다는 정도로 한국 그런 사람들이 얘기 까다로워요. 저도 들었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한국에서 검증된 직업이라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먹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아. 이 창직협회가 글로벌한 어떤 활동들을 할 수도 있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협회 차원의 공동 마케팅 이런 건 어떨까요?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가 이제 네. 아까 전부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이제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일을 누가 얼마나 할 거냐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그게 또 팁도 문제네요. 하루에 2시간 하나 올리는데 2시간씩 걸리는 것처럼 그런 공동 마케팅도 꽤 많은 준비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 비용과 일정한 시간을 이제 이 속해 있는 20분의 그 회원분들이 얼마나 할애해내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만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실은 회원이 아닌 분들도 이익을 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홍보자적인 어떤 사명감도 공동으로 좀 네.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예. 이런 작업들을 얼마나 해내느냐가 음. 결국은 협회 생존이 거의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백기락 대표님도 사실 창직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창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앞으로 생겨날 직업이라는 개념을 좀 갖고 있거든요. 예. 그 점에서는 과연 언제 그 직업이 일반화될 것이냐를 놓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 보니까 언젠가 하다 보면 되겠지인데 아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네.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생활비를 번다는 얘기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적어도 반박을 받거나 네. 제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정도의 시간이 5년은 굉장히 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작을 할 때 네. 그래 내가 장기적으로 5년을 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시작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 5개월은 있어도 네. 5년인 분은 잘 없거든요. 또 어떤 직업은 10년 뒤에나 일반화될 수도 있죠. 네. 또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가능성에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네. 마찬가지로 현실성에 대해서 굉장한 집중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시고 아까 1인 기업 얘기도 좀 나왔는데요. 네. 혼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사실 기업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 띄어야 됩니다. 시장과 소비자는 봐주지 않아요. 1인이라고 절대 봐주지 않기 네. 때문에 그 점에서는 내가 1인이니까 이 정도 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직장 다닐 때보다는 많이 하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더 요구하죠. 그래도 당신이 기업이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전 1인이에요. 이게 변명이 안 되지 먹히죠. 않죠. 예. 그 점에서는 이제 이런 협의체들이 중요한 게 네.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 내가 다 한다. 나 혼자 한다는 게 좀 있는데 오히려 지금 한국 시장의 교대이 까다롭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네트워킹이나 시너지를 고민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록 내가 1인이지만 요 두 개의 영역은 처음부터 제휴해서 간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사실 의지지 저희가 계획이나 전략이라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을 꼭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네, 윤선현 대표님은 정리 컨설턴트로서 1년 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 우선은 이제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예전에는 이제 저밖에 없었죠. 네. 예,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검색이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직업적인 관심도 좀 늘게 되었고 또 그 이상의 이제 고객의 어떤 요청이나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제가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계속 생존해 있고 또 지금은 협회를 통해서도 저처럼 창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네. 예비 창직가들이나 현재 창직을 해서 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네. 위해서 이제 도울 수 있는 어떤 이제 협회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제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네. 앞으로도 저는 이제 계속 정리와 관련된 사업과 또 이제 창직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내년에도 이제 이 방송을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전문성 있는 모습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창직이 쉽지가 않습니다. 창직
창직 1세대로서 그런 어떤 선구자라는 마음을 갖고 노하우를 좀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백기락 대표님 그리고 윤선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능성연구소 대표 서종호입니다. 창직과 기업의 역할, 오늘은 9번째로 창직 프로그램에 사회적 투자를 적용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입니다. 사회적 투자라고 하는 개념이 최근에 영국을 중심으로 사회혁신가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투자는 알겠는데 왜 사회적이라는 개념을 쓰냐는 거죠. 이건 뭐냐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기업이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은 투자입니다. 그냥 기금을 출원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또는 사회공헌 차원으로 스폰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투자 개념입니다. 뭐냐?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기업이 선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재반 비용에 대해서 기업이 선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그 목표가 성과를 창출한 합의한 성과 기준을 도달했을 때는 그 투자금을 기업이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에 기업이 이때까지 얼마를 출원해 주십시오. 기금으로 내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이 정도 기법들이 행정과 기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사회혁신 프로그램에 이런 사회적 투자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부족하죠. 이 부족한 부분의 국가 예산을 계속 기업들에게만 자꾸 출원해달라, 내어달라라고 하는 공헌을 해달라라는 거 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영역의 이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설정치가 도달했을 때는 성과를, 즉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물론 투자이기 때문에 목표 설정한 그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투자금은 회수받지 못합니다. 투자가 실패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목표치가 설정되어 도달하게 되면 좋은 일도 하에서 사회적으로 대외적 이미지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투자금의 이자까지, 배당금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과 영국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이 출소했을 때 사회 부적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회적으로는 그 재소자들에게도 그 기회의 균등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인식을 좀 바꿉시다. 이런 캠페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장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죠. 그래서 재소자들이 다시 재취업한다거나 학업을 다시 이어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면요. 재소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재반 비용을 기업들이 선투자를 합니다. 기업들이 선투자를 해서 이 교육의 효과로 재소자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해서 일자리를 얻고 그다음에 학교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목표한 설정치가 확보되면 투자금을 100% 회수하고 배당금까지 받는 겁니다. 그때 선투자 이후에 이것이 설정이 이게 도달하게 되면 이때 국가 예산이 집행됩니다. 국가 예산과
지자체의 예산이 각각 배분으로 투자를 되는 거죠. 행정이 부족한 예산으로 주저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재원에 대한 문제를 나름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 영역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법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투자금을 확보해서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해결을 해보고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투자를 통해서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풀어보고 이게 성과가 나면 그 이후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바꿔내겠다라는 게 이 사회적 투자입니다. 저는 이 창직 프로그램의 이 사회적 투자 개념을 도입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때까지 앞서 8번의 강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사실은 부담을 좀 드렸죠. 사회공헌에 전략적으로 이 창직 프로그램을 활용해라, 뭐 여러 가지 기여를 해라, 뭐 청년 창직자들을 채용을 해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운 게 맞죠. 제가 부담을 많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것들 기업 입장에서도 한번 행정과의 이런 예산 부분으로 한번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기업들이 돈이 있으니까 니네가 다 해라. 이런 걸로만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문제가 아주 시급한 주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또 부족한 예산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인 건 알지만 더 이상 이렇게 밑바닥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뭐 볼멘 소리가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가 일정 정도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바로 사회적 투자라는 겁니다. 그 청년 창업 창직 이런 프로그램이 기업들 차원과 행정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체가 같이 이런 사회적 투자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것 잘 되면 사회적 문제를 기업이 나서서 앞장서서 풀어줬던 거죠. 그리고 잘못되면 사회공헌한 것 셈치는 겁니다. 사회공헌에 좀 더 진화된 형태인 거죠. 사회적 투자라고 하는 것 중에 일반 대중들, 기업들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가장 친숙한 게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펀딩. 우리말로 뭐 색다르게 해석해서 십시일반 프로젝트라고 표현하고죠. 영화나 그다음에 뭐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책을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에 그 창작자들이 새로운 예산을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민간의 개인들의 조금 있는 그 지원금들을 모아서 2천만 원, 3천만 원, 뭐 1억 5천만 원 이렇게 규모로 펀딩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 창직 프로그램에 이런 방식의 기업들의 사회적 투자, 클라우드 펀딩에 그다음에 십시일반 프로젝트 같은 개념들이 같이 녹아져 들어와서 청년 창업자들에게 좀 더 예산, 재정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에 좀 더 수월함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사실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전국의 230여 지자체 장들 모두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지원할 때는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데 지원이 끝나버리면 이렇게 내려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자생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자체나 행정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그 지원하는 방식의 재원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역사회하고 기업들이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들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해내는 부분으로 창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패하면 사회공헌 기금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 원금 회수하시고 반대로 배당금까지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한국에서 이 사회적 투자에 대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지원법이 지금
통과 직전이죠. 이런 법에서 이 사회적 투자에 대한 지원 내용들이 이제 곧 법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럼 미리 기업들이 이 사회적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창직 프로그램을 이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사회적 문제 이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이 이슈를 해결하는데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대외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우리 창직 프로그램의 사회적 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는 실업자 계층도 예전처럼 단순 노동자 계층이 아니라 지식 수준이 높은 화이트 칼라로 옮겨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게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